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두 분이 그러면 그 서울대 의대 시절부터 친구셨던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입학도 같이 했고. 아, 진짜요? 그 당시 이 친구는 천재에 속했던 친구고 저는 뭐 그냥 그랬고요. 여기까지 거의 다 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놓친 계시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혹시 강교수 교수님, 서민 교수님 제기 타실 때 옆에서 뭐좀 박수를 치시거나 그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학교 다닐 때 두 분이 뭐 정말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나 혹시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보다 네. 졸업해서 군대에서 만났어요. 아, 군대에서 군대에서? 만나서 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친구랑 좀 학생 때 좀 더 친하게 지낼 걸. 네, 지금 서민 교수는 학교 안에서 이제 보는 것보다는 주로 화장실에 글이 아주 재밌어서 화장실에서 주로 서민 교수의 웃긴 글을 로방 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화장실 낙서가 너무 저질이어서 낙서문의 향상을 위해서 낙서를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경험을 봤습니다. 저희 의대 화장실에 정말 학구적인 낙서가 많이 있었고요. 네. 네네, 어떤 낙서?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낙서. 기억에 남는 게 기억이 잘 남지는 않네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우리 두 분의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준비를 했는데 서민 교수님이 네네. 니네 빠져라. 아, 그렇죠. 우리들의 그 고차원적 세계에 니네처럼 수준 떨어진 애들 끼지 말라고 해서 네. 서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2008년에 광우병 사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의대 교수님들이 좀 지금처럼 나서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후쿠시마와 광우병의 차이는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우병은 그 당시에 되게 약간 생소한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갑자기 나타났고 그게 이제 소 단백질을 통해서 된다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기도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는데 원자력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방사선은 우리가 렌트겐이 처음에 엑스레이 발견한 이래 거의 1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그걸 다뤄왔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게 됐잖아요. 아, 예. 사실은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신경과 이런 치매 전문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안 나선 게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비겁했던 거죠. 저는 비겁하지 않아서 나서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사실은 물론 방사선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극미량도 측정이 된다는 아주 특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때 우리나라에서 방사능이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게요. 그 방사성 요도가 측정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사능 비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도 휴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양은 진짜 극미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 방사선에 비하면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극미량이라서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언론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방사능이 6배가 증가했다. 원래 평상시 워낙 방사능이 약한데 그보다 조금 더 증가한 걸 가지고 6배 증가했다고 이제 휴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양이었냐 하면 요드라는 게 이제 우리 보면 소독약 있잖아요. 요드 탱크. 그거랑 같은 그게 요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방사능을 띠는 요드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환자들한테 먹여서 치료하는 그겁니다. 보통 한 100억 베크레라고 해서 엄청난 많은 양을 환자한테 투여한 다음에 환자가 보통 완치가 돼요. 갑상선암이. 그런데 그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온 요드는 보통 시약병 한 병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만약에 요드 탱크 용액을 보통 약국에 가면 이렇게 1리터짜리 팔거든요. 그 한 병이라도 잘못해서 탁 쏟아버렸어요. 일본 약국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측정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방사능이 띄지 않은 물질은 측정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농도가 나와야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방사능을 띈 거는 그만큼을 쏟은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방사능은 기술이 굉장히 좋고요. 아주 극미량도 측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측정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세포도 받아들여서 실제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기 뭐 이번에 어떤 좌파들이 선동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100년 후에 이 후손들이 뭐 물고기 인간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그 진짜 강건욱 교수가 치료한 환자들, 방사선을 많이 쬐서 치료한 환자들 중에 물고기 인간이 좀 여러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화에도 나오고 또 이런 자리도 나와서 엄청 돈도 많이 벌고 유튜버도 유명한 유튜버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분들은 안 나옵니다. 상반신이 물고기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까요? 저기 하반신이 물고기가 아, 하반신이 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반신이면 싹 다 나오는 건데. 속옷을 입나요? 그러니까 팬티를 꼭 입혀야 될 것 같은데 하반신은. 예.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지난 2011년에 이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졌잖아요.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사능이 유출이 분명히 됐고 바닷물로도 방류가 됐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뭐 피해나 이런 게 없었던 걸 보면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방사능이 뭐 아무리 방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좀 그게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피해가 많았어요. 아, 왜냐면 일본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는 다 오염이 됐고요. 네네. 또 그 위 지역에 이게 구로시오 해류라 그래가지고 예. 이 적도에서부터 알래스카로 아주 강한 해류가 흐릅니다. 강물처럼. 네. 그래서 그 이와떼라고 해서 그 위에 지역이 또 있어요. 예. 거기에서 잡은 물고기에서도 방사능이 나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남쪽 이쪽 뭐 규슈나 이쪽에서는 안 나왔지만 네. 그쪽으로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는 네. 그때 당시에는 물고기에서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나왔죠. 우리나라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오는 이유는 워낙 태평양을 한 바퀴 다 돌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6, 7년 지난 이후에 1경분의 1이 와요. 1경분의 1은 사실은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네. 실제로는 안 오는 거죠. 왜냐면 미국 쪽에 가가지고 다 해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사라져가지고 태평양이 얼마나 크냐면 이 지구의 반대편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펼쳐놓고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마치 이게 그냥 가까운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이게 지구로 보면 지구 반대편 미국까지 다시 물이 갔다가 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후쿠시마에서 출발한 해류가 네.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6, 7년이 걸리는 건가요? 그렇죠. 야.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6, 7년 지났잖아요. 사실은 2011년 이후에 이미 6, 7년 지났는데 우리나라만큼 이 해역에서 이 해조류나 그다음에 어류나 각각류나 이런 또 해류 또 심층수, 표층수, 연안 다 측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거를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어떤 건 매달 측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고요. 네. 그거를 보면 지금까지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 거기에 세슘도 있고 스트론튬도 있고 삼중수소도 있고 요도도 있고 플루토늄까지도 다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 측정을 해놨는데 그 원래는 그러면 미국을 갔다가 다시 이미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죠. 네. 근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측정기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양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 2011년 3월 11일에 제가 이게 그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거든요. 근데 그해 8월에 여러분들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윤미향 의원이 윤미향 당시 의원은 아니지만 그때 윤미향이 거기 가서 일본 가서 아사히 맥주를 먹었어요. 근데 맥주를 만드는 그런 아사히 맥주 만드는 지역에 후쿠시마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주는 뭐 물론 만들 테니까 그 당시 또 방사선에 오염이 된 그래서 이상해진 거 아닐까요? 윤미향이? 그러면 우리 서민 교수도 방사선 맞았을 거 아니에요? 정사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서민 교수님은 예전에 체르노빌에서 한 방 맞은 거 아닌가. 물론 좋은 쪽으로 정상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얘기로 치면은 윤미향 의원이 그때 먹은 아사히 맥주가 현재 땀으로 방사능으로 배출된다는 그런 얘기가 성립되지 않을까. 그래서 윤미향 의원님 땀에는 특히 삼중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아 근데 저기 저는 진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반대로 이렇게 오염 처리수를 방류했을 경우에 뭐 치명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한 명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서균열 네. 교수밖에 모르는데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왜 아니 똑같이 전문가로 똑같이 공부를 했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아니요, 뭐 10년 전에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 이 방송에 그래요? 나와서. 네네. 10년 전에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또 바뀐 괜찮다고 건가요? 하셨어요. 네, 최근에 와서 네. 바뀌셨는데 그 바뀐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모르죠. 와, 저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 그럼 철저하게 이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관종이어서 아는데 그 서균열 교수도 아마 방송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과학자 중에서 한 명도 지금 뭐 우리 저쪽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과학자인데 이쪽을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하면 방송에서 계속 불러줍니다. 서균열이 아마 그걸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방송 욕심이 좀 있어. 방송 욕심. 근데 그 서균열 교수를 쫓아낸 사람이 바로 강건호 교수입니다. 강건호 교수가 네. 뭐. 정말 CBS 김현정 쇼에서도 그렇고 막 몇 번 대결하는 동안 박살냈잖아요. 저는 이제 3번 했었는데요. 네. 저는 뭐 사실 어떤 대결이나 저는 과학자다 보니까 무슨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이쪽 편향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습니다. 과학적 사실만. 그랬는데 결국은 처음에 저는 그래서 엄청 댓글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막 서균열 교수 같은 영웅을 뭐 제가 막 째려봤다는 네. 근데 결국은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댓글이 싹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는구나. 과학도 이해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제는 또 이런 자세도 되어 있으시고 참 이게 세상이 그래서 저는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감옥병 때랑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얻었습니다. 방사능이 그 아까 바닷물에 희석되듯이 굉장히 비상식적 괴담이 또 과학자들의 노고로 인해서 희석되어 왔던 이번이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균열 교수와 강건호 교수가 대결하는, 그러니까 뭐 그 같이 얘기하는 도중에 서균열 교수 스스로 괴담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쪽은 위험하다 그리고 괴담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치 제가 괴담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한 번도 괴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괴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치 제가 괴담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다가 유튜브 카피에다 그걸 뜨는 바람에 제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마치 뭐 서균열 교수는 비하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비하한 적이 또 없었거든요. 그때 가서 그냥 제가 과학적인 얘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우리 어민들은 문제가 없다. 그 얘기만 해요. 마지막에 한마디로 한 게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 어민을 보호해 주세요. 딱 그렇게. 정말 뭐 교수님 왜? 아니, 보통 교수들이 이제 잘 나서지 않으려는 이유가 교수들은 좀 원래 약간 대접받고 그러잖아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교수님. 그래서 멘탈이 되게 약해요. 근데 우리 강건호 교수는 어떻게 그런 악플을 견뎠어요? 악플을 안 봅니다. 다른 분들이 가끔 뭐 전해주는 얘기를 듣지 제가 직접 보는 건 없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고 좀 어그로를 좀 끌어보려고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서 한번 좀 수영을 하는 걸 한번 찍어볼까 지금 계획 중인데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친일 행위입니다. 친일 행위입니다. 친일 행위. 네. 친일 자, 행위? 친일 행위예요. 왜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쇼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동경전력과 일본 국민들, 주민들, 후쿠시마 주민들, 그다음에 일본 환경단체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동경전력이 야간 사고를 친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간 이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방사능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미지, 낙인 효과,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 역시도 일본에서는 당연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알프스가 잘 작동을 한다.
라는 것을 좀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일본 국민들이 얘기했을 때 일본 정부는 IAEA에다가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과학적 분석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일본 정부도 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한 거를 국민들이 믿겠냐, 일본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래서 IAEA에다가 했더니 1년간 정말 IAEA가 열심히 현장에도 가서 보고 전문가들이 가서 다 해서 또 객관적 측정까지 다 했어요. 또 알프스에서 이제 떠왔던 물을 일본 동경전력이 했던 거랑 심지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을 알고 대전에 있거든요. 거기서도 가서 해보고 스위스도 해보고 프랑스도 하고 미국도 해가지고 다 했더니 일치하더라. 동경전력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했을 때 이 방류를 하면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이 받는 피폭량은 얼마다라는 것을 이번에 최종 보고서에 넣은 겁니다. 최종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후쿠시마 그 방류를 하는 그 3km 북쪽 지역에 있는 해변 거기가 그 통제 구역의 바로 밖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바다에 이제 물도 먹고 또 뭐 어로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물고기도 잡아 먹고 또 낚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면 3만 년 정도를 거기서 살면 사람이 살면 우리가 1mS라고 인공 방사능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초과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3만 년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주민들도 안전하다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그 보고서에는 한국 사람이나 뭐 한국에 대한 건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일본 정부 요청해서 과학적인 대답을 일본 국민들이 받는 피폭량만 계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거를 갖다가 버려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IAEA는 국제기구로서 과학적 검증만 해줬지 이거를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자기 서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해줬지만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우리는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지금 자꾸 뭐라고 뭐 아무 책임도 없는 그런 무책임한 보고서다 이랬는데 이 보고서는 전형적으로 과학적 보고서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일본 보고 버려라 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거. 자기네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교수님한테 좀 서민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채널 댓글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뭐 저기 저쪽에서 이렇게 남긴 것 같아요. 너희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뭐 방류를 찬성하는 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댓글 남겨놨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후쿠시마 방류를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네.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일본이 그래도 정상적인 나라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노력해서 기준 지켜서 내보내겠다고 하고 뭐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찬성하지 않는 네. 거고 강건호 교수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일본이 그냥 뭐 자기네 그 뭐 사고 난 거 이거 수습하는 과정이고 네.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 민주당은 일본 가서 막 항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일본 가긴 갔는데 관광 비슷하게 하고 일본 가서 항의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떠드는 겁니다. 일본에서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왜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사고, 이 방사능 사고가 됐던 무슨 사고가 됐던 어느 나라든 언제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국민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고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야당이나 일부 시민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후진적 님비 현상 같은 느낌. 니네가 그 사고가 났으니까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한테 요만큼 더 불편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주면 안 돼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님비적인 형태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친일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주민들이 피폭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알프스가 잘 작동하고 문제가 없으면 후쿠시마 이 IAEA 보고서처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30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뭐 고장도 날 수도 있고 뭐 야당에서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뭐 끊임없이 이제 제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후쿠시마 앞바다는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한국 야당이 일본 국민들과 일본 환경단체, 일본 야당을 위해서 지금은 주장을 하는데 그럼 친일행위죠 이건. 근데 그걸 왜 한국에서 하냐는 거죠. 그러네요. 예, 친일행위를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걸 떠드니까 예. 마치 우리나라도 영향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수산물 종사자들도 문제가 될 것처럼 뉘앙스를 준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형적으로 본인들도 얘기해야 돼요. 가서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서 뭐 이 그린피스도 보면 국제 어느 나라 가서도 다 그 나라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야당도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관없지만 우리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과 어민을 위해서 우리 환경 거기에서 환경 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거기 가서 하시는 건 좋아요. 네. 그거는 친일행위 하시는 건 좋은데 굳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러냐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야당은 지금 일본을 위해서 일본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어 보여. 네. 아사히 맥주를 마시고 네. 넥서스를 타고 오. 일본 전용 그러니까 일본 국정기를 타고 간 게 네. 이게 굉장히 친일적인 쭉 행사. 그리고 이제 유한용이 얘기했던 네. 그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게 보니까 이제 진심으로 그 일본을 사랑하는데 네. 위장 친중파였다는 생각이. 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후쿠시마 관리가 잘 안 되면 네. 아사히 맥주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네요. 아사히 맥주를 먹겠다는 신념에. 예. 어떤 댓글 예전에 본 댓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사이다를 잔뜩 실은 배가 침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이 달달해집니까? 잠깐만.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사이다가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사이다 같은 얘기는. 네. 잠깐 광고 조금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대한연대 뭐 최국튜브, BJ톨, 김사랑TV 또 빨장 이렇게 여러 이제 유튜브들이 오늘 촬영하시는데요.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오늘은 채팅에 있는 여러분들과 집에서도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행하는 동안은 내가 커피를 못 먹으면 나는 커피 중독이다, 마약 중독과 비슷하다, 금단 현상이 온다 이게 아니시면은 커피는 커피 가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워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끝나고 드시면 좋겠다. 커피 말고 병음료를 드셔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이게 뻥튀기예요. 오늘 광우뻥 후쿠시마 오염뻥 해서 뻥뻥데이라고 해서 뻥튀기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뻥은 먹어서 어떠자고 하는데 나 지금 너무 신기한 게 네. 이게 지금 데자뷰. 뭔 대답? 나 이 장면을 봤어요 지금. 어디서? 지금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걸 이 장면 있잖아. 조국이야? 왜 예언을 하고 이래? 데자뷰. 나 너무 신기하다. 네. 요즘 이게 방사능의 부작용인가요? 너무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광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지금 커피는 좀 이따가 드시라고 하니까 지금 커피숍 측에서 상당히 지금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예. 너무 좀 죄송스럽게 병음료로 좀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병음료. 네. 제 친구 강건욱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강건욱 교수가 CBS 박재영 한판승부에 이제 거기 출연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한다고 하면서 그 한 명 나온 반대쪽 패널이 이종윤이고 그 사람은 시민단체 대표고 별다른 이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뭐 위성권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의원인데 제주대 원예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후쿠시마 전문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진짜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토론하기 싫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죠. 오늘은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 그러면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이상 암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면서 방사능 물질을 사람한테도 먹여봤고
그 다음에 마우스 생쥐 실험도 하고 온갖 종류의 방사능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보고 이런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빨리 몸에서 빠져나가는지도 보는 연구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활동을 제가 이제 ICRT라 그래서 이제 국제 방사능 방어위원회 여기서 이제 1년에 1그리 실버트라는 거를 정한됩니다. 거기가 국제 가이드라인과 법을 만드는 데거든요. 거기 이제 한 전 세계 한 10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 100명들끼리 이제 막 난상 토론을 해가면서 이제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데, 근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국제 기준들을 알게 됐죠. 근데 이런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책을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제가 쓴 교과서, 저는 이제 교과서를 쓰는데 예,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와서 이제 전문가라 그러면서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구별 잘 못하세요. 그렇죠. 네, 교과서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건 정답이라고 막 얘기하고 네. 저는 막 얘기하면 저는 뭐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서는 저도 모른다는 거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쓰나미가 오냐 안 오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하신 그 지질학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부산시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부산이 해운대 그 영화 보셨죠? 안 보셨죠? 예. 그 쓰나미 와가지고 막 일본처럼 막 다 해운대를 다 부산시가 다 자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제 부산시장님이 3억을 들여서 다 대피소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일단 만들어 놓고 전문가들 모아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는 대륙봉이 길어서 쓰나미가 10m까지 다 오다가 대륙봉을 지나고 나면 해운대 앞바다에 오면 50cm 정도 높이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 같은 전문가만 요거는 쓰나미예요. 요건 파도가 아니고 쓰나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다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예산 다 쓰기로 했고 시민들한테 홍보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이 뭐였냐면 네. 저 백두산 옛날 폭발한다고 그러고 언제 폭발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연구하시는 분이 그 과제가 3년짜리 과제가 끝나서 그 다음 과제로 또 3년 더 해야 될 때 그때 폭발한다고 근데 진짜 백두산은 네. 아직 뭐 폭발한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분은 자기를 알게 됐대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항상 폭발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기자들 불러서 백두산 이제 폭발할 테니까 이거 빨리빨리 이거 기사 실어야 된다 그러면 기자들이 막 실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또 다음 과제를 또 받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백두산이 언제 폭발하는다 기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폭발하는 거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 그럼 이견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폭발한다 그러고 네. 이분은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가를 구별 못하죠. 방사선도 그래서 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전문가라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구별하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저기 쓰나미가 우리나라로 50cm 정도로 줄어든다고 그런 네, 말을 네. 듣고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외모 비하해서 좀 그런데 박범계 장관을 위험하겠다. 이런 게 바로 네. 정치 유튜버가 이런 애들이야. 교수님 저 죄송한데 저보다는 좀 덜 웃기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나마 여기서 그 분위기 좀 띄우라고 앉혀놓은 건데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저 또 잘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요새 그 민주당에서 이제 지령받고 이제 패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IAEA가 오염수를 버리는 5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싼 게 이제 바다로 보내는 거라고 이제 뭐 했다 그랬는데 요새 민주당은 뭐라 그러냐면 계속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갖고 고체로 만들어서 버리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현실성 있습니까? 저는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하면 또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은 이제 건축기나 뭐 이런 쪽 토목 뭐 이렇게 전문가잖아요. 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상식은 뭐냐면 이게 물이거든요. 콘크리트를 이제 물로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증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형화 시켜놔도 수분은 결국은 다 증발해요. 증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월성 원전이 여러 군데서 이런 연구를 해왔어요.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결국은 수증기로 해가지고 사람이 흡입하는 게 가장 주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다로 가가 희석돼 버리면 사람한테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육상에다가 야간 이걸 끓이든지 야간 증발시키든지 어떤 형태로 하면 결국은 그 흡입을 해서 사람이 다 먹고 그러면 결국 바다로 안 가느냐? 사람이 다 땀으로 흘리고 소변으로 보고 다 나가잖아요. 결국은 우리 몸은 10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다시 다 나갑니다. 그 배출된 거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한테 한번 노출을 시키고 갈 거냐 아니면 바로 바다로 갈 거냐 그 차이인데 결국은 윤리적으로 사람한테 노출 아니 일본 사람들 일본 주민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꼭 그 사람한테 한번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쓰시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전형적으로 일본 음식에다 다 넣어서 일본 사람이 다 먹고 결국은 다시 또 다 바다로 결국 가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 1경분의 1이 오겠지만 일본 사람이 한번 먹고 가라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후쿠시마 물을 뭐 먹어보라 뭐 그런 얘기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제가 그걸 물을 먹게 해야 되죠? 저는 우리나라 물을 먹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 물고기 먹겠다고 생각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나 후쿠시마 물은 전혀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친일파인가요? 네.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서민 교수님 후쿠시마 물 드신다 그랬잖아요. 요새 제가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떠올까요? 목이 좀 말로. 근데 그거 아까 리아 보니까 그거 마시면 좀 뜨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 이제 뭐 제가 뭐 이것도 이제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강건우께서 한 말인가요? 불안한 거는 감정이지 과학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멋진 놈 하면 제가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오늘부터 강건우께서 간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유기결합 삼중수소라고 들어봤죠? 그게 다 과학적으로 그게 네. 뭐 뭔지 유기결합 삼중수소를 이제 환경단체에서 주로 주장하는 거고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은 연구가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면 이게 순수하게 물로 대부분 분포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영상을 저희 넣는 거를 회계학과는 해요. 그 연구로 사람한테서 넣어가지고 그러면 불과 한 몇 분 안에 우리 몸 전체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퍼집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보면 이제 물이 다시 빠져나가죠. 그런데 물 중에서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 때도 쓰기도 하고요, 뭐 지방을 만들 때도 쓰기도 하고 일부가 이제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 나중에 이 세포가 지방 대사라든지 단백질을 태운다든지 소모할 때 그때까지 얘가 머물죠. 그러니까 열흘이 아니라 40일 정도 머물거든요. 한 달 조금 더 지날 때까지 머물렀다가 다시 나가요. 그게 이제 보통은 사람한테서는 1%, 우리가 먹은 물의 1%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뇌 같은 데 가서 단백질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뇌는 원래 이제 분열하는 세포가 아니거든요. 항상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사가 되게 느려요. 이러면 1년까지 350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데 몇 퍼센트냐면 10,000분의 2%. 10,000분의 2. 그러니까 0.02%.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 먹은 양이 너무 적은 양이고 또 하나 뇌는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방사능이 무지 강해요. 예, 우리 몸의 방사능은 자꾸 분열하는 세포가 제일 약하거든요. 골수 같은데. 그런데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비중이 작아서 그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위험도를 계산했습니다. ICRP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걸 고려한 겁니다. 유기결합 삼중수소.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걸 보면 중국의 그 서해 중국의 뭐 원자로 그 49기 뭐 이런 거 이게 더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방사선은 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본산 방사선이기 때문에 얘는 1억 배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삼중수소는 똑같은 삼중수소입니다. 중국이 내는 삼중수소나 프랑스가 내는 삼중수소나 일본이 내는 삼중수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양은 1년에 22조 100g, 그 다음에 중국은 220조 100g.
그거 한 개에서 나와요. 한 개. 어디 있냐면 상하이에 있어요. 그 상하이 그 대도시 있잖아요. 그 대도시 바로 옆에 있는 그 원자로에서 그 언제 지었냐면 20년 전에. 20년 동안 지금 매년 220조 베크렐을 내고 있어요. 현재도. 네. 그럼 그 다 얘는 구로시오 해류하고 관계없이 우리 이제 서해나 연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로 오는 예, 건가요? 오죠. 예, 오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 근데 게 문제는 안 되고. 예, 워낙 우리 강이나 우리 먹는 물이나 이런 데 방사능에 비하면 네. 그것도 약해요. 아. 예를 들어서 황하나 양쯔강에 그냥 강물에서 내려오는 삼중수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 그렇게 예. 일본보다 지금 10배 가까이 배출을 예, 하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이상이 없는 건데 예, 지금 일본이 강요한다는 건 예, 그렇게 반대를 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바닷물의 농도를 높이는 데는 어디냐면 프랑스하고요, 영국의 앞바다입니다. 거기는 워낙 이제 삼중수소를 많이 방출해요. 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원자로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나라고요. 네. 영국은 왜 그러냐면 그 스코틀랜드의 그 셀러필드라는 지역에 보면 핵 재처리 시설이 있어요. 핵 재처리 시설은 원자로보다 삼중수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을 영국 환경청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삼중수소 농도를 다 측정을 해놨는데 네. 보면 우리나라 바다에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다 공표해놨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는 물론 아일랜드에서는 처음에 엄청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알리치고 반대했지만 지금은 다 그냥 수용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잡히는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 북쪽으로 하구는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고 있는 데는 바닷물에 보통 일반 바닷물 10배에서 100배까지 농도가 높은 게 있고 그런 데서 잡힌 홍합, 거기 홍합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런 거는 한 그 정도 농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유럽 사람 다 먹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민주당 이제 패널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그 후쿠시마처럼 사고 난 데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정상 가동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혹시 허위 사실 공표가 네. 됩니까 이거? 그한 벌금 500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과학을 우리가 모르고 얘기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민주당이 삼중수소 원산지 표시제를 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이거 반대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설명력이 네. 대단한데요. 네. 교수님, 근데 몇 중수소까지 있어요? 혹시 4중수소도 있고 그런 건가요? 저 궁금해서. 2중 있고 3중까지. 3중까지 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 진짜 이거 나도 궁금하잖아. 궁금했어. 네. 2중은 방사선을 안 띄고요. 네. 3중만 방사선. 그렇군요. 그럼 또 천일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일염이요. 천일염은 이미 오염돼 있습니다. 그게 왜 무슨 오염돼 있냐면 네. 1960년대하고 70년대 미국하고 소련, 영국, 프랑스도 더오긴 했지만 거의 미국, 소련이 2000발 정도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기 중에 그냥 했어요. 그냥 육상에서 하고 바다에서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측정을 해도 어느 바다를 측정해도 플루토늄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바다를 포함해서 지중해 바다, 대서양 다 나옵니다. 세슘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 극미량이죠. 사실 바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설악산이든 토양, 우리 토양에도 다 세슘 다 나와요. 그게 다 핵실험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방사능이 측정되는구나 우리나라. 네네네네, 극미량이.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오염이 안 된 천인을 구하고 싶으면 1950년대 이전 걸 구하시죠. 그걸 사재기 하셔야 되지 그 이후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시간 여행 가능한 김남국 의원과 조국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쉬는 시간인가요? 네. 근데 혹시 강건욱 교수님도 IAEA에서 활동한 적 있나요? IAEA하고 협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ICRP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방사능방어위원회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면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각 나라에다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가서 이제 관리들하고 얘기해서 국제화 시키고 하는 거는 IAEA가 해요. 유엔 산하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IAEA하고 항상 회의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또 저 역시 이제 핵의학이라는 분야가 IAEA가 이제 이 의료 쪽을 또 이제 프로모션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핵 무기는 억제를 하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은 오히려 증진시키는 그 기능이 있어요. IAEA가.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핵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히 이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강의를 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같은 데 가서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분들이 와서 이제 거기 교육을 받을 때 저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IAEA랑 협력을 또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진짜 IAEA에서 이렇게 뇌물 받고 또 이렇게 결과도 바꿔주고 그런 적이 있나요? 아, 그건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IAEA가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내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돈을 많이 내고 일본이 세 번째 내고 우리나라도 냅니다. 네. 그러면 일본의 돈을 먹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 중국이 돈을 더 많이 냈어요. 아, 반단 그렇죠. 돈을.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 이렇게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네. 아, 기가 막히다. 그 IAEA랑 같이 일해본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소위 개딸들이 IAEA 총장 뭐 사무총장 괴롭히고 막 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러면 뭐 과학 아니 뭐 정파를 떠나서 인간적 도리로서 그냥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교수님 할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로시랑 친해요? 교수님? 아니요. 저는 한 번 만나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악수는 한 번 했는데. 오, 그거 한번 네. 만났어요. 참고로 강건욱 교수님 이거 말해도 되죠 따님 네네. 따님이 그 옥스퍼드 지금 아니요. 옥스퍼드 칼리지 런던. 옥스퍼드 교수님 웨이드 앨리슨 교수하고 같이 그러니까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번역했죠. 번역서를 그러니까, 썼습니다. 근데 네. 그 책 제목이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그런 네. 책인데요. 어쨌든 그 책의 저자가 웨이드 앨리슨 교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고 이재명 대표가 그분한테 돌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팔이라고. 그 돌팔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돌파리는 칭찬하는 뜻인가요? 돌파리가 무슨 뜻인가요? 돌팔이는 칭찬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네. 야, 뭐 이재명 대표는 표파리를 하기 때문에 네. 돌파리가 낫다는 뜻 아닐까요? 네, 혹시라도 지금 우리 방청객 중에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이거 네, 질문 편하게 하나 하셔도 되고요. 들어왔는데 네, 네. 새콤달콤님이 네. 서민 교수님 민주당은 방사능 문제로 바로 중국이나 바로 위 오염수 통계나 관리도 못하는 북한은 왜 안 가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이제 방사능이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가 2011년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그 민주당이 점점 이상해지고 개딸이 나타난 거 봐서 네네. 이게 좌파한테는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이 네네. 생각도 잠깐 했어. 이게 그 정치 유튜버의 유튜버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그러면 정치 유튜버. 삼중수소는 생산과 소비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나요? 뭐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갑자기 생각 드는 게 북한에서는 계속 2000년대 초반부터 쭉 핵실험을 해왔잖아요. 네. 그럼 핵실험 할 때마다 방사능이 좀 유출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게 계속 계속 측정이 돼요. 네, 대한민국으로 계속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측정이 예, 돼요. 그게 지금 후쿠시마보다는 훨씬 더 수치상으로는 많은 건가요?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어디서 핵실험을 하더라도 측정이 다 가능해요. 그 아.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요만한 요두통 하나를 쏟아도 그게 방사능 요드면 국내에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국내에서 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것만 모니터링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예. 원자력 통제 기술원이라고 네.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북한에서도 핵실험할 때마다 그 바다를 통해서 방류를 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로도 나가고 공기로든 대기로든 네. 다 나가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또 안 하고 있네요. 무섭습니까? 아, 무서워서. 그 강건욱 교수 한 말 중에서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어차피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 걸 봤더니 평균 기대 수명이 100.4%입니다. 그러니까 8입니다. 1.8입니까? 줄이지 마시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방사능 치료를 안 한 사람보다 0.8%더 오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이제 갑상선 암 환자들이 10년 생존율이 100.8%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국립암센터 한 7년 근무하고 서울대병원에 옮겼고요. 국립암센터 2000년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갔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은 40% 정도였어요. 암에 걸리면 이제 60%, 10명 중 6명 돌아가셨죠.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왔을까요? 생존율이? 70%. 오. 아, 너무 일찍 답을 했고. 70%. 오. 네. 40%가 이제 70% 됐습니다. 야. 10년 생존율입니다. 이건 5년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럼- 5년이면 보통 완치. 네네네네. 10년이면 이제 거의 만치죠. 그런데 이제 갑상선암은 또 특이하게도 100.8%입니다. 그래서 100%가 넘어 새로 태어나나? 막 그러게요. 네, 100.8% 이거 어떻게 100% 높지? 그래서 다시 봤더니 뭐냐면 암에 안 걸린 사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암에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암에 안 걸린 사람, 근데 제 환자분들을 보면 당연히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상선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가 되고 나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음식도 조심하시고 운동도 하고 체중도 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금연도 하시고 뭔가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일상생활하는 약간 3단 단계 것보다 같이. 네, 오래 사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교수님 그 원자력 병원 있잖아요. 공릉동에 가면 네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핵의학으로 이제 암 치료를 하는 병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원자력 병원 주변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오나요? 아니요. 전혀 안 나와요? 네네. 아. 그럼 나올 만한 이유가 없죠. 아. 아니 우리 삼중수소는 제일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먹는 물에 아, 진짜? 모든 뭐 음료수든 물이든 왜냐하면요 삼중수소는 항상 서울 시민들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삼중수소 왜 조사했냐면 이제 월성론전 인근에 이제 주민들이 삼중수소 높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비교하려고 서울 시민들을 한 120명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다 삼중수소 나온대요 소변이. 네. 근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1 내지 2 베크레 정도 리터당 1리터에 그 정도 농도는 나오는데 네. 그게 바로 우리의 그 강물의 농도와 같아요. 그 강물이 또 지하수가 돼서 또 그거를 이제 네. 생수로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또 우리 뭐 음료도 만들고 또 그걸 이용해서 채소를 키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닭이나 소나 뭐 이런 동물들도 다 그걸 먹어요. 그 우리 몸에도 이 농도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의 농도만큼 우리 생수의 농도만큼의 네. 우리 몸에도 들어있고요. 소에도 들어있고 개에도 들어있고 돼지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병.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다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바다로 흘러가면 얘가 희석이 돼요. 그래서 바닷물은 항상 농도가 전 세계 평균을 보면 우리가 먹는 이 물에 비하면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농도로 희석이 돼버립니다. 얘는 삼중수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방광기라는 게 있어서 12년이 지나면 반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점점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생성은 어디서 생성되냐면 이 성층권에 이제 태양풍이라 그래서 태양에서 막 온갖 이제 에너지들이 오고 있거든요. 걔가 이제 대기 공기랑 만나면서 삼중수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빗물이 돼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늘 삼중수소를 먹고 있고 그 먹는 것은 우리의 수분 섭취와 음식 섭취를 통해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삼중수소가 걱정이 돼서 적게 먹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바닷물을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바닷물을 먹으면 죽죠. 사람이 따서. 그런데 최근에는 해양심층수 뭐 이런 거를 걸러서 그러니까 알프스 같이 걸릅니다. 알프스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공 사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네랄도 걸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터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그 중금속도 다 걸러져요. 근데 한 번 걸으면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3차 증류수라서 3번 걸르고 나면 진짜 물만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해양 심층수도 미네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미네랄 첨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데 야간 바닷물은 삼중수소가 낮아요. 그건 이미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검증이 됐냐면 부산에 기장군에 가면 그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는 걸 4천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수출하려고 했던 거죠. 또 우리나라도 또 지금 부산시가 또 이 낙동강에 이제 이렇게 상수원을 쓰고 있지만 그게 인구가 늘다 보니까 다 공급이 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시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서 뭐 경남에 다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장군에 이제 이 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수도를 공급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환경단체들이 막 서울에서 내려가서 삼중수소가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장군의 원자로. 네네네. 근데 기장군 원자로는 삼중수소를 내는 원자로가 아닙니다. 월성 원자로가 내죠. 그런데도 이제 이걸 우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랑 뭐 많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과학자들이 내려가고 저쪽에 환경단체가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막 동참회를 하는데 막 난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삼중수 측정해보자 그랬더니 갑자기 환경단체에서 절대 측정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측정했더니 10분의 1밖에 안 나왔습니다. 미국 그걸 근데 국내에서 측정하니까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또 미국에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 보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결국은 안 된다. 결국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측정을 했어야 믿을 텐데. 아 그렇구나. 그 생각 못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측정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 과학을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게 이렇게 우리 교수님 같은 강건욱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메이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공중파 종편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금방 국민들은 보고 다 그냥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입증을 해도 아 찝찝하잖아, 이 한마디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방류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없기 때문에 공중파에서는 토론 자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이 너무 없어서. 예. 네네. 그게 오히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 토론에 나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회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질문하면 1% 위험하다 그러면 그럼 그거는 1%라도 위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놀이기구를 타는데 1%의 사망 확률이 있다. 그런 놀이기구 탈 수 있어요? 절대 못 하잖아요. 그럼 만에 한 명 사망할 수 있다 그러면 탈 수 있어요? 그럼 1년에도 몇 명 죽는 거예요, 만에 하나도. 저는 만에 하나 1%는 절대로 위험하다 그러지 이걸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일본 후쿠시마 방교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 자체 내에서는 한 그 1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의 위험도가 나와요. 암에 걸릴 수 있는. 지금 이제 이 보고서를 해석을 하면 네. 그것도 위험하죠. 일본은 1억 인구니까 10만 명이 위험하다. 그 10만 명이나 일본 전체가 아니고 사실 후쿠시마 그 오염 지역에 사는 사람 5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산했더니 몇 명인 줄 아세요? 10조 분의 1. 10조 분의 1. 10조 분의 1이면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조 명에 한 명, 10조 명이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인데.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야? 70억밖에 안 돼요. 예. 근데 10조 분의 1이면 위험합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들이대냐면 어린애랑 임산부 위험하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린애하고 임신부는 성인에 비하면 10배 위험해요. 네. 그럼 10조가 1조 분의 1을 줍니다. 1조 그럼 분의 1조 분의 1은 위험한가요? 아, 그것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농축이 된대요. 삼중수는 농축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슘 같은 경우는 100배까지 농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1조가 그러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네. 100억 분의 1. 어. 그래도 70억을 그래도, 예. 70억보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제가 위험이라고 계산을 해봐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걸 위험하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0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거는 그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1조를 벌 확률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1조를 벌 수 있는 확률? 네, 그런 확률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훨씬 높아요. 네. 진짜? 네. 교수님은 1조 벌 수 있어요, 교수님. 교수님 여기 지금 댓글 중에 중요한 댓글이 올랐어요. 강경훈 교수님과 친구라니 서민 교수님이 달라 보인다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제가 이럴 때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 또. 그래서 예. 지금 질문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여기 참석하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먼저 받을게요. 멀리 오셨는데 네. 질문이 없어요. 네, 있으시면 손 들고. 네. 왜냐면 너무 많은 또 말씀 다 네. 해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온 질문이 뭐냐면은 삼중수소를 정수기로 걸을 수 있냐 이런 질문.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오는 삼중수소는 그 10년 뒤쯤 올 텐데요. 100만 분의 1이 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삼중수소가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생수의 삼중수소가 걱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을 걸러서 먹는
그 심층 해양수 이거 광고하는 거 제가 돈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심층 해양수 지금 팔고 있어요. 페트병에 예, 이미 벌써 저기 시중에 파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동네에 심층 해양수 해가지고 그 필터 해가지고 파는 거 그거 먹으면 10분의 1로 줍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또 그 생선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삼중수를 적게 먹어요. 아. 당연히. 왜냐하면 바닷물에서 물고기들은 육상에 있는 채소나 육류, 육고기보다 생선이 한 5분에서 10분의 1밖에 삼중수가 안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조류를 많이 먹고 하여튼 수산물을 많이 먹고 해양심증수를 먹으면 우리 몸에 삼중수를 뺄 수 그럼 있어요. 삼중수소를 피한다고 회를 안 먹는 건 되게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럼 반대죠. 삼중수소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무서워서 삼중수소를 많이 먹는다. 아, 먹어서 없애려는 게 아닐까? 뭐 그런가? 그 다음에 저기 우리나라도 원전 돌리는데 처리수 버리고 있지 않냐고 질문하셨어요. 네네. 뭐 그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보다 한 5배 정도 나가고 있죠. 네. 그때 그 박건욱 교수가 참고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처리수 무섭다고 생선을 안 먹으면 암에 걸린다. 그런 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생선이 특히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몸에 좋은 네. 음식이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도 예방이 되고요. 네. 뭐 우리 몸에 있는 이 노화, 뭐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것도 오메가3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다 예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고기를 먹겠죠. 붉은색 육류가 사실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사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국제암연구소라고 프랑스 리옹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발암물질로 인간한테 확실한 것은 1군이라 그래서 알려져 있는 게 방사능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 미세먼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탄 음식들 뭐 이런 것들 들어 있고 그 안에 햄과 소세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공육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인간에서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서 발암물질로 확인이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EA군이라고 그 다음 밑에가 있어요. 걔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아직까지는 100% 가능성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EA로 했는데 거기에 붉은색 육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 육류가 왜 1군으로 못 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가능성은 미국 육류협회에서 끊임없이 로비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선을 적게 먹고 육류를 더 많이 드시면 암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포에 의해서 암을 걸리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암만 걸리는 게 아니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치매, 온갖 질환들이 더 나빠지는 거 같은데 저는 이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서도 학부모들 중에서 일부 이제 이 공포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 생선을 다 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생선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1년도 이상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도 다시 그 제가 아시는 영양학 하시는 교수님 후쿠시마 이번에 또 방문하면 학교 급식에서 생선 다 빼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문제는 그 학부모의 애는 안 먹는 그게 뭐 엄마가 자기 자식 안 먹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다른 학부모들 애까지도 안 먹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양 발육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건강한 음식 오메가3를 못 먹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엄청난 피해라고 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포에 의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질환이 더 늘어나는 거를 공포가 걸린 자식들만 그 아이들만 아니 문제가 생기면 괜찮은데 남의 아이까지 다 영향을 줘버려요. 생선을 날로 먹는 거랑 구워 먹는 거 관계 없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태워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보통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날로 먹는 거랑 이거는 교수님 전공 아닙니까? 기생충? 항상 날로 먹는. 오늘 좀 날라오 드시는 거 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왜 이러십니까? 저는 네, 오늘 전문가로 오셨어요. 여기 진행자가 아니고. 저는 그거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 문제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지금의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또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을 하고 있고 이 싸움 자체가 이게 서로의 의도가 또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해결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이제 좀 알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 방송을 꼭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끝내고 다름을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이제 음모가 음모를 계속 불러야 되고 지금 2차로 양평을 했는데 좀 반응이 안 좋은데 네. 제가 오늘 꺼리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 육가공협회가 반대한대잖아요. 반미 투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 예, 왜 이제 또 소스를 줬어 왜?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네. 끝내잖아. 그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은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뭐 횟집이 텅텅 비고 막 이런 거 보시면. 아 그래서 열심히 가서 먹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그러니까요. 밀리지가 않아서 아무데나 가도 좋은 집을 예,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정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 찝찝함이 계속 말려들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야 나는. 그리고 저 기생충 전문가이신 서민 교수님께 질문이 여기 또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소형 원자로 사업 어떻게 되냐고. 네. 소형 원자로 사업의 진행 현황이 좀 궁금하다고 질문.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결실이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기생충만한 사이즈인가요? 기생충에도 삼중수소가 있나요? 기생충은 거의 삼중수소를 먹이로 씁니다. 아 진짜. 나도 처음 알았어 지금. 죄송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또 민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허위 사실이? 그 삼중수소를 먹는 기생충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 맞아 이거는. 그런데 배설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배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정말 삼중수소를 안 먹는 방법을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생수를 보관을 오래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감기가 12년이에요. 네. 그래서 10반감기가 지나면 1000분의 1로 줍니다. 10반감기면 120년이죠. 생수를 120년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3대 후에 먹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생수 보관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 나중에 커피숍 하나 차리려고요. 삼중수소 이름이. 아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이제 이런 고위급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강권익 교수님을 뵈려면은 암에 걸리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대가가 커요. 그리고 우리 서민 교수님을 이제 만나려면 또 기생충 감염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담보로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흔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더 해주시면 사실 질문 하나가 있는데 내가 좀 땡갔는데 네. 두 분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냐고. 아 그거는 뭐.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넣고 멘트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예. 아니, 예전에 비슷했던 거 인정하는데 제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쌍꺼풀을 하셔서 비슷해지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확실한 거는 뭐 학교 다니실 때 강건욱 교수님이 공부를 좀 더 잘했을 것 같다는. 훨씬 잘했죠. 그죠? 네. 저는 조용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아, 예. 도서관에 있고 열심히 이렇게 화장실에 아, 진짜 이두 천재분들과 함께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네. 더 질문 진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네. 저기 네네. 있다니까. 네, 부끄러워. 저기 너무 잘생긴 저 청년에게. 아무래도 젊은 청년이 나으시겠죠? 네, 이러든 아들만. 육성으로 하셔도 다 들릴 것 같은데. 이거 저 안 비출 수는 없을까요 혹시? 저 청년 말고 예, 예. 저를 비춰주세요, 저를. 네.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왜 연예인이세요?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회에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좀 이 정치 오염수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도 재판을 받고 있고 거의 수십 개의 혐의가 연결될 걸로 아는데 그게 하나 두 개는 빠져나갈 수 있어도 다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나면 이제 그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장기수가 될 건데 이런 정치 오염수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들보다 제 생각에는 수십만 배는 더 위험하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학자한테 너무 정치적인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냥 저기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알프스를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을 걸러낼 알프스가 정치 알프스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정치적인 질문에 과학적인 대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오염을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국회의원의 권리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처럼 그 스웨덴은 그 세비를 별로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선, 3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국회의원 권리는 국회의원 스스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권리를 없애는 당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당을 다 찍어주시면 그 당은 국민들이 다 찍어주시면 국회의원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뭐 단체가 있긴 있잖아요. 예, 우리 저 김만표 의장 뭐죠? 아니 장기표 네, 장기표 전 의원. 헌법 폐지 운동하고 계십니다. 네네. 역시 그 강거직 교수님이 쓰신 책이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잖아요. 제가 서민 교수님 말씀 들으면 생각했는데 서민 교수님도 개그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어떠세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또 아까 질문에 아이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신다. 저 자율총연맹 자율시민문과 위원장 박태우 교수인데요. 그 보니까 정말로 우리 오늘 과학자들, 물리학 또 의학, 좀 기술적이고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자담을 들으니까 국민들이 정말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가 이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과 객관성보다는 항상 선전선동 그리고 괴담 수준에서 광우병, 사드 전쟁파, 세월호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우리가 수고했는데도 또 이번에도 일부 국민들이 속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언제나 이게 성숙하게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해보고요. 이번에 그라시 IAEA 사무총장이 포항에 가시면서 후쿠시마 처리수보다는 북핵을 걱정하라. 정말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IAEA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깨닫고 각성하면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으로 또 괴담 선동하고 있는 거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과학자분들 한 말씀만 여쭤보고 싶은 건 과연 북핵이 후쿠시마 처리수보다 몇 배나 위험할까 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 방사능 자체에 대해서는 둘 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무리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미칠 정도의 영향은 아니게 측정만 되고요. 오히려 이제 북핵은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의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공이신 질문하신 분이 대답을 해주신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핵이 터지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이제 삼성 장군님이 만약에 서울에 만약 진짜 핵 폭탄이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윙 지난번에 한번 울렸잖아요. 그때 이제 다들 뭐 이게 가짜냐 진짜냐 뭐 이렇게 막 우왕좌왕했는데 그거를 다들 진짜라고 믿고 지하로만 내려가면 핵무기가 떨어져도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그때 당시 목조 건물에 있었던 분들은 다 죽었지 콘크리트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삼성 장군 말씀으로는 이 울리고 나서 보통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다 대피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담배 피러 나온 남자들이 죽을 거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네. 최고의 금연 캠페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어리석은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리석은 역사가 조금씩 또 진보하면서 인류가 발전해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또 광우병, 십수년 전에 광우병의 어리석음을 이제 한번 겪었지만 이게 용감한 과학자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사태에서 또 한 걸음 진일보했다는 성과를 저는 굉장히 감동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모이신 이 빨간 장미 분들이 하나하나 장미 하나씩 들어갈수록 네. 네, 정말 더 성숙한 네. 네,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분께 혹시 마지막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과학이여 영원하라. 자, 그래도 빨대왕 홍보할 줄 알았더니 그거 안 하시네. 네,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어민을 보호하자. 네, 그리고 네. 다음 주가 이승만 대통령 서거일이 마침 수요일입니다. 7월 19일. 그래서 저희가 자유총연맹을 이승만 대통령이 창립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되게 좀 의미가 있고,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의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건국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실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이제 거의 100년이 돼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100년이 아직 안 됐구나. 거의 100년이 돼가는데 그거를 많이 잊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자유총연맹이 실제로 자유총연맹 광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이 건국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시역에서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유총연맹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공지 다시 하겠지만 좀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을 저희가 항상 저희 또 보셨죠? 이정도 분들 이렇게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해주시죠. 네, 다음 주에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예. 수요일에 빨간 장미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